한국전력공사 기업 분석입니다. 자료는 본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기관으로 되어 있는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이런 주무기관이나 시장형 공기업 이런 성격을 모르시는 분은 알리오 경영정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는 1961년 7월에 설립했지만 그 전신은 1898년에 설립된 한성전기회사입니다. 이후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로 이름을 변경하고 1982년에는 한국전력공사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 주식시장에 상장됐으며 94년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전력의 지분율은 기획재정부가 18.20, 정부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이 32.90, 한국산업은행의 최대 주주도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분율이 50%가 넘습니다. 한국전력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지만 정부가 이렇게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2009년에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을 4기를 수주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원전 수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전력자원의 개발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전력산업을 독점적인 판매권을 갖는 이유가 이런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송전, 변전, 배전에 관련된 모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전력산업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지만 전력시장의 입찰이나 정산 같은 업무를 하는 회사는 전력거래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6개 부분의 자회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와 한전 KPS 등 4개 그룹사, 그리고 필리핀, 중국, 나이지리아 등의 해외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전력공사는 이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와 한전 KPS 등 여러 회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전력 내에서 6개 발전사와의 통합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2001년도에 6개 자회사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인원은 약 23,000명 정도로 평균 보수액은 2018년 기준으로 8천만 원 정도고요. 신입사원 초임은 2019년도 예산에는 3,8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1,773명을 채용했습니다. 매년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 정도 인원을 채용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국전력의 경영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경영 목표를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같은 에너지 회사는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로에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전환을 통해서 요금 체계를 합리화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력망은 산업과 가정, 국내 모든 곳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촘촘하게 연결된 망을 통해서 IoT를 구성해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한국전력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UAE,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원자력 수주에 이어서 제2원전 수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은 전력산업의 운영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과 유지의 O&M 기술을 통해서 해외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와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인재상은 기업가형 인재, 통섭형 인재, 도전적 인재, 가치창조형 인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이런 인재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상태는 부채가 약 122조, 그리고 자본이 69조, 합해서 자산이 약 192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가장 큰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1년에 약 60조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017년까지는 흑자였는데 2018년부터 지금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탈원전으로 인한 연료 가격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름철과 같은 경우에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값에 대해서 정부가 낮게 책정하는 것을 원인으로 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전력공사라는 이 공기업의 특성상 너무 많은 이익을 거두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손익을 조정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몇 년 동안 이뤄왔던 영업이익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전력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또 많은 비판들도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내에서도 산업용 전기나 가정용 전기에 대한 이 원가를 더 계산을 해서 이제 원가 중심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국전력공사의 이 손익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이 나올 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재무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및 신공법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고, 또 에너지 신사업이나 해외사업 등 미래성장 동력을 개발해서 수익을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위험관리 리스크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이런 리스크 관리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해외에서의 수주를 중요시하다 보니 손익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영업을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서 적자를 본 이유입니다. 현재 기업들이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이유가 과거에 그런 적자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뿐만이 아니라 그 대규모 해외 투자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주요 이슈는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고 개통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이제 수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게 있고요. 요금 체계화를 합리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한국전력공사의 주요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성장 동력을 이제 만드는 부분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노하우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UAE 원전과 같은 해외 사업 수주와 또한 운영과 관리, O&M 그리고 설계 능력, 한국전력공사가 그 설계 능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동북아나 아프리카 시장을 진출하는 것을 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재무 건전성을 마련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겠다. 이런 내용이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환경분석, 패스트 경영환경 분석을 해보면 폴리티컬한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외의 불확성이 현재 심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계속된 무역전쟁, 브렉시트 문제로 한 유럽의 이 경제 문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이제 필요한 시점인 거죠. 소셜 측면에서는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청렴윤리가 상당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이 워라밸, 워크와 라이프의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회사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비정규직들의 이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도 현재 공기업으로서의 가져야 될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크놀로지컬한 부분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이 적절한 변화가 필요한 거죠. IoT와 ICT가 융합하여서 한국전력이 현재 전력망을 통한 신사업을 구축하고 또 이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융복합을 한국전력은 현재 기술적인 노력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기술직이라면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공부도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수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강점은 누가 뭐래도 국내 전력산업의 독점자 판매권이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력산업을 100여 년 동안 이끌어왔기 때문에 운영 및 기술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영 및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발전 관련 종합 설계 기술도 세계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컨설팅 수익도 해외에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점이 있습니다. 전력 공급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앞에 손익분기표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전력의 손익이 적자로 돌아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발전 연료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시장에서의 연료 가격의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약점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화석연료의 비중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 발전 부분에서 그 부분의 포지션이 크진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이 기회적인 측면은 현재 유가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여름에는 유가로 인한 발전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인상도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요인은 IoT 전력 플랫폼을 활용한 신규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망은 기업과 가정, 우리나라 모든 곳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망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신규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원자력 발전 안정성 우려로 인한 탈원전 정책입니다.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서 해외에서의 수주가 많이 불확실해졌다는 측면은 위협적인 요소인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외 EPC 사업 부진에 따른 수주 여건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2010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는 해외에 적극적으로 발전 플랜트에 대한 수주를 해왔지만 계속된 적자로 인해서 현재 해외 수주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기업과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악화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목표, 주요 이슈, 경영 환경 분석과 수업 분석 등을 해봤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면 되는 취업 비법들 좀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